여러분의 지갑,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줄여서 CBDC인데요. 이게 대체 뭐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이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벌어다 준다면 어떨까요?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디지털 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는요. 간단히 말해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돈이에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민간 암호화폐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진짜 돈인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현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이 디지털 화폐 경쟁에 뛰어들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자산들의 힘이 너무 세져서 이게 국가의 통화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둘째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현금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죠. 모두가 안전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공공 디지털 결제 수단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BDC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자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현금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디지털 현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디지털 예금 형태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요. 앞으로 우리가 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아주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돈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첫 번째 파도가 향하는 곳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바로 그 은행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CBDC를 두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의 혁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파멸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결제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스마트 계약 같은 새로운 혁신이 막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요. 반면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다 빼서 안전한 CBDC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은행은 대출해줄 돈이 마르고 결국 대출 금리가 올라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CBDC는 단순히 한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돈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화폐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CBDC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각 나라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블록체인 같은 안전한 기술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면 수십 년 된 낡아빠진 지금의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어요. 해외로 돈 보내는 게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지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국제 무대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달러화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강대국의 디지털 화폐가 너무 편리하고 안정적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은 안 쓰고 그 디지털 화폐만 쓰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편하다 안 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주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죠.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막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고 더 안정적인 외국 돈을 쌓아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안정적인 외국 돈이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된다면 이 현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달러화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37개 나라가 자기네 돈 대신에 미국 달러나 유로를 공식 화폐로 쓰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요 통화가 디지털 형태로 바뀌면 접근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져서 이 현상이 전 세계로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현실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가 의외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중국이 CBDC 분야에서 선도주자인 건 맞는데 심각한 문제에 하나 부딪혔습니다. 바로 사용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 결제 앱, 그러니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버리고 굳이 디지털 위안화를 쓸 이유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디지털 현금에 이자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현금이 이자를 번다면 이게 현실이 된 거죠.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의 이 한마디가 이번 정책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이자 좀 얹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디지털 위안화에 시중은행 예금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주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2026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는 이자가 붙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적 지위가 중앙은행의 빚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빚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특수한 현금에서 우리가 쓰는 일반은행 예금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되는 셈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6조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이자를 주기 시작하기도 전에 누적 거래액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상상하기 어렵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 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CBDC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CBDC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진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결제는 더 편해지고 금융혁신을 이끌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던 은행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DC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각 나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정교하게 이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앙은행이 우리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시대. 과연 이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금융적 자유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하고 정교한 통제의 수단이 될까요? 미래의 돈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